제 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제가 원가하고 이제 비용의 차이점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한테 이 두 개를 구분하는 게 큰 실익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사실은 큰 실익은 없어요. 이게 코스트고 비용이 익스펜스인데 사실은 제가 왜 실익이 없다고 얘기했냐면은 지난 시간에 실무에서 똑같이 본다는 거죠. 원가 절감, 비용 절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주로 이제 실생활에서 쓰는 용어 중에 원가 절감과 비용 절감이라는 용어를 어느 정도 여러분 사용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뭘 이렇게 줄인다 할 때 우리가 그러니까 너무 돈이 많이 나, 너무 비용이 많이 든다, 아니면 너무 원가가 많이 든다 이런 용어를 둘 중에 주로 어느 용어를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두 개는 실무에서는 거의 같이 봅니다. 거의 같이 보는데 학문적으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가, 비용, 이 유사한 개념 중에 하나가 또 손실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영어로 쓰면 이제 로스인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제가 쓰려고 하는 개념이 지금 여러분들이 아직 대면 수업을 안 하기 때문에 교과서가 있는 교과서를 나중에 구입하시면은 교과서 페이지 13페이지에 사실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 개를 구분하는 게. 교재를 여러분들이 있으면은 교재 13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은 이제 여러분 정확하게 이 개념을 구분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구분을 굳이 한다면은 원가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가치가 이제 어딘가에 잠겨 있는 거다. 잠겨 있는 것이다. 아직까지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그 가치가 어딘가에 잠겨 있다. 회사 쉽게 기업으로 이야기하면 기업 내에 아직까지 기업 바깥으로 안 나가고 기업 내에 잠겨 있는 걸 우리가 코스트라고 이야기한다. 비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꼭 우리가 지난 학기 여러분들 전부 해결이나 기업 회계 이 시간에 비용하고 가장 절친한 친구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얘들도 굉장히 절친한 프렌드가 수익이죠. 그래서 우리가 수익과 비용은 굉장히 중요한 프렌드라고 했잖아요. 프렌드. 아주 친한 친구 사이라는. 다시 말해서 수익 있는 곳에 비용이 있고 비용 있는 곳에 수익이 있는 거죠. 두 개가 절친입니다. 절친. 얘들 두 개는 서로 떨어질 수가 없다고 제가 지난 학기 때 여러분한테 강의를 했죠. 그래서 이 비용이 있는 곳에 꼭 수익이 따라다녀야 된다. 그래서 비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꼭 수익을 발생시켜야 된다. 이렇게 수익을 발생시키면서 이제 밖으로 소멸되는 가치다. 다시 말해서 원가라고 하는 것은 그 가치가 기업 내에 그대로 있는 게 원가입니다. 근데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꼭 수익하고 둘이 절친이니까 수익을 발생시키면서 기업 바깥으로 나간 거예요. 기업 바깥으로. 이는 이제 가치가 이제 기업 안에 있는, 기업 내에 있는 거고요. 원가는. 비용은 기업 외부에 있는, 기업 외부 밖으로 빠져나가는 게 이제 비용인 거죠. 손실은 뭐냐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는 이제 아무런 수익도 발생시키지 못하면서 사라지는 거죠. 우리가 내가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없어졌어요. 없어졌으면 우리가 그걸 손실이 발생했다. 로스가 발생했다고 얘기하는데 로스는 수익도 못 내면서 그냥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가치를 우리가 손실이라고 볼 겁니다. 예를 하나 들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가 필요할지 모르겠는데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자, 주식회사 건양의 주식이 있는데요. 주식 100주를 이제 10만 원에 이제 매입을 했습니다. 주식회사 건양의 주식 100주를 10만 원에 이제 10만 원에 주식 건양 주식 100주를 다시 할게요. 주당 만 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주당 만 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주식에서 건양의 주식을 100주를 주당 만 원에 샀습니다. 그러면 총 얼마가 들었습니까? 총 100만 원이 들었죠. 그죠? 여러분 이 100만 원은 과연 뭘까요?
코스트 익스펜스 로스 중에 어디에 해당될까요? 주식에서 건양해 주식 100주를 주당 10,000원에 샀으니까 총 100만 원이 소요가 됐는데 이 100만 원은 100주의 가치로 남아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지금 100주의 가치로 남아 있는 겁니다. 왜냐면 내가 샀으니까 기업 내에 남아 있는 거죠. 주식을 샀으니까. 그죠? 가치가 지금 아직까지 묻혀 있는 거죠. 여기 잠겨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00만 원, 요때 100만 원 우리가 이거는 원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원가, 코스트. 두 번째 경우는 예를 들면은 뭐 일주일 후에 이 주식을 이 전체 주식을 130만 원에 팔았어요. 매각했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내가 사기를 100만 주식 100주를 주식에서 건양의 주식 100주를 총 주당 만 원씩 100만 원을 샀는데 샀기 때문에 아직까지 나한테 있죠. 그죠? 나 어딘가 잠겨있으니까 기업을 본다면 기업 안에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00만 원을 우리가 원가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지금 130만 원에 팔았어요. 팔았으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30만 원의 이익도 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130만 원이 이제 수익이죠. 수익. 그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수익을 발생시키면서 당연히 이렇게 내가 100만 원에 샀는데 전체 주식을 이걸 갖다가 130만 원에 파는 바람에 수익을 이렇게 팔았으니까 수익을 발생시키면서 팔았으니까 밖으로 소멸됐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이 금액을 우리가 비용이 발생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위 비용이 발생했다. 지금 여러분들 이제 요 처음 원래 100만 원을 130만 원에 팔았으니까 이 100만 원이라는 이 원가가 130만 원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30만 원 이익을 내면서 130만 원을 팔았기 때문에 이렇게 130만 원 수익을 내면서 기업 바깥으로 사라져 버렸죠. 팔았으니까. 그래서 이때 이 100만 원을 우리가 비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세 번째. 주식회사 건양의 도산으로 보유 중인 주식이 휴지가 되었습니다. 이건 어때요? 현재 내가 주식회사 건양의 주식 100주를 갖다가 주당 10,000원을 사가지고 100만 원이 들어갔는데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이걸 130만 원에 팔았으니까 내가 수익도 내면서 이익과 수익을 다 낸 거죠. 이거 기업 바깥으로 사라졌죠. 그래서 이걸 비용이라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 주식에서 건양의 회사가 망했어요. 그럼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아무 의미가 없죠. 회사가 망했으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토산으로 내가 보유 중인 주식이 휴지가 되어버렸다. 다시 말해서 아무런 손실도 발생을 못 시키면서 그냥 그 가치가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는 내가 로스가 발생했다. 손실이 발생했다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제가 결론을 내리면은 원가, 비용, 손실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학문적으로 아카데미컬하게는 사실은 이렇게 구분을 할 수는 있어요. 구분할 수는 있는데 특히 원가와 비용 같은 경우 실무에서는 크게 구분하는 게 효력은 없다. 여러분들이 그 정도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조금 뭔가 이게 교재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기본 원가에 대한 개념을 제가 지금 계속 깔고 있으니까 기본 개념을 조금 파악을 해가면서 이 강의를 들으시면은 아마 제가 여러분들이 원가에 대해 이해하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여러분들 좀 본격적으로 이제 원가의 개념을 한번 이제 배워보시죠. 배워보시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 교과서대로 한다면요, 원가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상품 매매 기업과 제조 기업의 원가, 재무기업 관리의 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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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미래, 이런 챕터를 이제 교과서 챕터 1장을 여러분들이 배우려고.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원가는 무엇인가부터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원가는 무엇인가.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좀 기억을 해야 될 게 뭐냐면은, 과연 우리가 원가를 배울 때, 지난 학기 때 여러분들이 배웠던,
재무회계적인 개념에서 원가하고는 과연 뭐가 다를까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은, 지난 학기 때 여러분들이 뭘 배웠냐면, 지난 학기 때 여러분들 배운 게, 그러니까 지난 학기 재무회계적인 측면에서요. 재무회계적인 측면에서 회계원리라든지, 또는 이제 마케팅학과에서 기업회계 이해를 배웠는데, 이거 이제 재무회계 과목이죠. 여러분들 우리 단순하게 재무제표 작성이 가장 주되지만, 여러분들은 재무회계에서 주로 많이 배운 게 이제 분계 많이 배웠죠.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분계 배우면서 굉장히 많이 분계 어렵다 굉장히 이제 고통이 많으셨는데, 사실은 이제 분계가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또 사실은 따져보면은 우리가 회계할 만큼 쉽게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학문도 별로 없어요. 내가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 차이가 많은데, 회계는 알면 굉장히 쉬운 학문 아닙니까, 사실. 근데 사실 그 단계까지 가기가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사실 회계가 그렇게 어려운 과목은 아닌데, 이제 이해하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 학기 배운 과목 잠시만 여러분 생각해. 우리 주로 이제 재무회계에서 재무제표 작성하고 이제 재무제표를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분계 같은 거 우리 기본적으로 많이 했잖아요. 분계도 여러분들 많이 배웠잖아요. 기준 분계도 배우고, 기말 수정 분계도 배우고, 그 다음에 기말 수정 분계, 요 수정 분계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고통이 많아요. 이번 학기는 이제 분계는 거의 사실은 이제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고, 아주 단순한 기준 분계 정도의 수준의 분계, 아마 장부에 기록하기 위해서, 원가 계산을 할 때 장부에 기록하기 위해서 아주 한 두세 번 정도 나오는 거 외에는 분계는 거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크게 염려할 거 없고, 지난 학기 때는 이제 재무제표 작성 때문에 기준 분계, 수정 분계, 마감 분계, 분계 종류 세 가지를 많이 배웠는데, 이번 학기는 이 분계 같은 거 거의 배우지 않는다. 근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분계를 통해 가지고 이제 재무제표 재무제표를 만들었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로 이제 어떤 분계를 배우는지 기준 분계 운동 기준 분계만 예를 들면 예를 하나 보시죠. 100원에 넘쳤나? 상품을 500원에 구입해서 도매상에서 500원에 사가지고 이를 800원에 판매했어요. 500원에 사가지고 800원에 팔았다. 여러분들 지난 학기 때 배운 거 이겁니다. 지난 학기 때 도매상에서 아니면 공장에서, 도매상이나 아니면 공장에서 500원에 샀어요, 여러분. 사가지고 소비자한테 여러분들이 플러스 300원이라는 이익을 붙여가지고 800원에 팔았어요. 800원에 팔았습니다. 지난 학기에 이런 거 배웠어요. 내가 얼마에 사가지고 얼마에 마진을 붙여서 얼마에 팔았다. 주로 이런 거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아까 전에 여러분들 원가를 어떻게 구하느냐고 수익에서 마이너스 비용,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이제 여러분들 비용과 원가를 거의 같은 개념으로 봅니다. 내가 두 개의 개념을 설명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익이 나오는데 지금 500원에 사가지고 800원에 팔았죠. 수익이 800원 아닙니까? 그죠? 원가는 얼마입니까? 내가 500원 샀잖아요. 500원에 샀죠. 이게 얼마 났습니까? 300원 났습니다. 지난 학기 여러분 이거 배웠어요. 500원에 사서 800원에 팔았으니까 수익이 800원, 매출액이 800원, 여기 상응하는 원가가 500원, 그래서 이익이 300원 났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건데, 지금 보시는 거와 같이 여기서 우리가 이걸로 원가가 얼마입니까? 원가 500원 다 알잖아요. 중요한 포인트가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물건을 사면서 이 500원에 구입했다는 게 이게 이제 취득원가 아닙니까? 취득원가이기 때문에 내가 500원에 사서 800원에 팔았으니까 상품을 살 때 이미 원가를 다 안다. 그렇잖아요. 이미 취득원가를 알고 시작하잖아요. 500원에 사와가지고 800원에 팔았으니까. 다시 말해서 이미 취득원가를 다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난 학기 때 재무회계에서는 이미 살 때 원가를 알고 시작하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는 원가에서 배우는 원가 계산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진행했기 때 여러분들이 원가 계산을 안 배운 겁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상품을 500원에 사와가지고 800원에 팔았습니다. 300원에 이익이 났습니다. 여러분들이 500원에 사왔다는 이 자체가 이미 원가를 알고 시작을 한 거죠. 그죠? 원가를 이미 500원을 알지 않습니까? 아니까 지난해 재무회계 정문에서는 따로 원가 계산을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원가를 아는데 원가 계산 뭘 합니까? 그죠? 원가를 아니까 원가 계산을 안 한 거기 때문에 재무회계에서는 원가 계산이 필요가 없어요. 원가 계산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이 상태라면은 지금 여러분들 이 상태라면은 그러면 요까지 500원에 사가지고 800원에 팔았다. 요까지는 우리가 이거는 지난학기 때 여러분들 재무회계의 주된 기업이 누구라고 해요? 주된 기업이 누구였습니까? 기억나세요? 상기업입니다. 상기업.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은 재무회계에서 원가 내는 필요 없다고 얘기했죠. 지금 우리가 지금 크게 이제 재무회계하고 아까 전에 제가 처음 말씀드릴 때 관리들을 나눈다고 했는데 재무회계의 주된 기업은 상기업이다. 이게 지금 상기업입니다. 500원에 사서 800원에 팔았다. 오로지 상기업의 관심은 판매예요. 판매. 셀이다. 셀. 판매. 요거만 관심이다. 요거만 관심이다. 근데 관리계의 첫 번째 출발점이 지금 여러분 원가에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원가에게 관심은 뭐냐? 원가에게는 판매가 별로 관심이 없어요. 판매가 별로 관심이 없고 왜 원가에게 정말 관심은 메이커다. 다시 말해서 생산이 중요하다. 생산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공장에서 이루어집니다. 공장에서. 다시 말해서 그 공장에 해당되는 기업은 무슨 기업입니까? 제조기업. 이제 여러분들이 재무회계하고 원가회계의 차이점을 이제 명확하게 아시겠죠. 재무회계는 상기업이 주기 때문에 내가 상품을 500원에 사와가지고 800원에 팔았다. 오로지 파는 데 관심입니다. 파는 데.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고자 하는 원가회계는 파는 데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럼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메이크가 관심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생산이 생산. 메이크. 내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원가에 관심이 있는 건 요 문구에서는 상기업에 해당되는 문구에 관심이 없고 요 500원이라는 게 지금 원가 아닙니까? 그죠? 요 500원을 어떻게 메이크 했느냐가 이제 관심입니다. 제조기업 입장에서는 상품을 500원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500원을 도매상한테 넘겨가지고 소매상한테 다시 300원 이익을 붙여서 우리 소비자한테 800원을 파는 거기 때문에 제조기업은 이 뒷단계는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메이크에 해당되는 제조기업은 과연 이 상품을 500원에 만들었을까 하는데 관심이 있는 거야. 메이크에 관심이 있다. 메이크에. 500원에 만들어서 800원에 팔았으니까 이 만든 걸 상기업에서는 사와가지고 우리한테 판 거고 제조기업 어떻게 원가에게는 요 전 단계에 해당되는 거죠.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과연 상품을 갖다가 500원에 만들까 하는데 관심입니다. 네, 결론은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배우자 원가에게는 이렇게 요 500원 상품을 만드는데 이 상품을 만드는데 과연 500원이 들어갔을까 하는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상기업에서 말하는 판매는 전혀 관심이 없고 상기업에서 말하는 요 전 단계 이 상품이라는 게 500원에 만들어지기 전 단계 과연 이게 정말 500원이 들었을까 이거 계산하는 게 뭐라고요? 원가 계산. 그래서 이번 학기 이제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게 과연 이 상품을 500원에 정말 만들었을까 하고 계산해 보는 데 관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전 단계의 관심입니다. 앞전 단계. 전 단계의 관심. 우리가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재무회계는 판매라고 하는 셀이 관심이 있고 관리에게는 생산이라고 하는 메이크가 관심이 있다. 요거만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아십니다. 지난 학기 때 배우는 재무회계는 상기업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에 사가지고 얼마에 팔았다. 500원의 상품을 사와서 800원에 팔았다 하시면 있는데 이번 학기에 배우는 원가에게는 네가 상품 500원에 사왔었는데 제 공장에서는 정말 이 상품을 만든다 500원에 들었을까? 이거 한번 계산 한번 해보자는 게 원가 계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전혀 다른 방향의 비교하기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기업의 전 단계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된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제가 보시면은 상품 A 10개를 단위당 100원에 수입을 했습니다. 소송비 세금을 포함해가지고 수입 원가가 얼마인가를 물어보고 취득 원가가 얼마인가를 물어봤는데 상품의 10개를 단위당 100원에 샀잖아요. 그렇죠? 단위당 100원에 샀어요. 물론 수송비 세금도 포함했는데 수입 원가와 취득 원가가 얼마일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이 개념은 어때요? 같은 건가요? 틀린 건가요? 또는 소비자가 위의 상품을 단위당 300원에 이제 요거를 이렇게 사와가지고 300원에 구입을 했다면은 소비자 입장에서 원가는 얼마입니까? 300원이죠. 근데 도매상 입장에서는 이걸 100원에 샀으니까 상품의 10개를 100원에 샀으니까 수입 원가는 이게 원가가 되는 거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300원에 구입했으니까 이게 원가가 되는 거죠. 생산자 입장에서 원가는 얼마입니까? 그래서 이제 다 어떻게 보는 관점에 따라 다 다를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이 상품에 수입한 사람의 원가, 이거는 소비자 원가, 생산자 원가. 원가는 누구 입장에서 보는지가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생산자 입장에서 원가가 다를 거고, 소비자 입장에서 원가가 다를 거고, 수입업자 원가가 다 다를 것이다. 그래서 원가에게 가보면 생산자 입장에, 여기 사실은 우리가 이제 관심입니다. 제가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이번 학기 원가에 관심이 오로지 메이크다. 생산만 관심입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이렇게 생산자 입장에서 이 원가가 얼마일까? 요거 계산해 보는 게 원가에게 가장 큰 주안점이다. 그렇게 아시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사실은 이 부분을 설명을 다 했어요. 상품 매매 기업이 3기업 아닙니까? 요 재무회계라는 게 제가 재무회계는 여기 재무회계는 3기업의 주안점. 관리회계나 원가회계는 제조기업이 주안점. 그래서 보시면은 상기업은 외부로부터 상품을 구매하고 소비자를 재판매했다. 제가 아까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500원에 사와가지고 800원에 팔았어요. 그죠? 500원에 구매했다. 근데 이 500원에 구매했다는 게 사실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 500원의 상품을 샀다. 이 상품은 무슨 상품이? 이 상품이 완성품이죠. 완성품. 다시 말해 상기업은 이미 완성된 상품을 사와가지고 우리한테 이렇게 재판매를 하는 거죠. 재판매를. 근데 이제 제조기업은 제조시설을 보유해가지고 직접 제작한 제품을 판매하고 사실은 이제 제조기업도 물건을 팔아요. 파는데 이 판매는 별 관심이 없고 이 제작, 메이크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상기업은 오로지 구매와 판매와 관심이 있다.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다. 이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제조기업은 생산활동에 관심이 있다. 생산활동만 관심이 있다. 원가 산출은 제조기업은 우리 상기업에서 원가 산출은 이미 여러분들이 물건을 제품을 상품을 사오는 순간 그게 취득원가고 그게 원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매한 재화의 가치와 부대 비용이 합계가 이제 원가. 이거는 우리가 사는 순간 알 수 있다는 거죠. 상기업에서는. 그래서 원가 계산을 안 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근데 제조기업은 재화를 생산하는 수입된 각종 재료비, 노후비, 기타 경비 합계다.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잘 모르겠죠, 그죠? 잘 모르겠지만 요 개념을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이제 제조기업의 원가 계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 관심 있는 게 이게 이 원가 계산이거든요. 결론을 상기업은 처음에 내가 상품을 사오면서 이게 이제 구매 가치, 구매한 재화의 가치하고 부대 비용, 추가적으로 뭐 교통비도 들었을 것이고 각종 세금도 들었다면 이거 합친 게 이제 처음 구매 원가이기 때문에 상기업에서는 내가 완성품을 사오는 순간 이미 원가를 사오는 그 자체가 취득 원가가 원가잖아요. 상기업은 원가를 알고 시작하고 오로지 재판매, 판매만 관심이 있는데 제조기업은 아닙니다. 제조기업은 판매 관심 없고요. 제조기업은 내가 과연 이 상품이 제가 완성품이라고 했잖아요. 이 상품을 과연 이런 재료비, 노후비, 기타 경비를 들어가가지고 과연 이 상품의 원가가 얼마가 계산하는 게 제조기업이다. 이제 그거만 알고 계시면은 상기업과 제조기업이 기본적으로 다른 기업이고 지난 학기에 여러분들 회계원리나 기업회계에서 배웠던 기업은 상기업, 이번 학기 원가회계에서 배우는 기업은 제조기업 두 개가 이제 전혀 다른 종류의 기업이고
여러분들이 지난 학기 때는 요거 중심으로 배웠고요. 요번 학기는 요거 중심으로 배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품을 만들 때 재료, 노무 이런 각종 경비가 들어가가지고 과연 얼마에 다 만들 수 있을까? 이 만드는 걸 계산하는 게 제조기업의 가장 중요한 점이고 우리가 이번 학기에 배울 게 바로 이 부분이다. 여러분들이 이것만 명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은 이 제조기업에서 중요한 제품 원가를 구성하는 요소인 재료, 노무, 경비 요거 세 개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이제 다음 시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